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정유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중 간 무역전쟁 휴전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뉴욕 증시도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증시 흐름에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지난 주말에 우리 빅 이벤트가 3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다행히도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이 되지 않은 점은 네.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인데요. 네네. G20 정상회담이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 거는 좋은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게 지금 나온 게 없어요. 네네. 그리고 또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쇼맨십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쇼맨십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네. 쇼맨십을 좋아하다 보니까 한 10%의 그 합의 안을 도출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한 10% 정도 여지를 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하루하루 매번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어느 하루는 월요일은 합의 가능성이 있다. 네. 화요일은 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희비가 엇갈렸는데 다행히도 이제 되지 않아서 네. 시장이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이랑 중국 시장은 굉장히 시장이 좋았거든요. 그렇죠. 중국 시장 어제 2% 이상 이제 상승세를 보였었고 네. 장중에 2% 이상 상승세도 보였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세를 계속 보였는데 네. 지난번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상승세로 마감을 했어요. 3대 증시가 다 이렇게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 또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어제 되게 좋은 모습, 사상 네.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그래서 되게 좋은 모습 보였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지 못하니 그쵸. 참 왜 그럴까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또 일요일 날 좋은 호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일본에서도 또 악재가 이제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 부분이 조금은 그래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또 G20 미중 무역 협상에서 우리가 재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호재였습니다. 호재로 이제 미국 증시, 중국 증시 각각 이제 동반 상승해줬는데 네. 우리나라 증시는 좀 약간 흐지부지한 모습이었죠. 그쵸. 어제 이제 코스피도 빠졌고요. 상승 시작했다가 빠져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도 그렇게 비슷할 거로 보여요. 비슷할 걸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벤트가 트럼프 방한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네네. 트럼프 방한을 이끈 거는 이제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트럼프 방한을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했던 부분을 보면 어디 오산 기지 공군 기지를 방문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본인 자랑을 엄청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산 공군 기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슈가 하나 있어요. 네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사진 볼까요? 네, LG U+에서요. 용산 기지 그 인근에 화웨이 장비를 교체를 했어요. 한 10개 정도, 이제 10군데 정도 교체를 했는데 네.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것을 인지를 좀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바꾼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LG U+에서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그런 입장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사실 계속적으로 LG U+에서 LTE나 또 5G 관련해 가지고 기지국들이 거의 우리 서울이고 대구 간에 전체적으로 많이 깔려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용산 기지 근처에는 깔려 있지가 않아요. 용산 기지 안쪽에는 네. 깔려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번에 화웨이 관련해서 약간 그 부분이 좀
우려감에 혹시나 소나기를 맞을까봐 네. 예, 그런 부분을 좀 자제를 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한번 보면서 LG U+ 사실 우리가 화웨이 관련해 가지고 많이 이제 좀 안 좋았죠. 근데 그렇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렇게 한번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한번 봐지고요. 네. 그 다음에 그다음 뭐 또 대기업 총수들과 이제 30분 정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네. 네, 간담회를 가졌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예,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롯데 그 그룹 그 회장님 신동빈 회장님을 이렇게 세웠어요. 네. 그리고 되게 추켜 세워주셨죠. 왜냐하면 일단 뭐 이전에 굉장히 크게 뭐 투자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크게 투자를 하신 거에 칭찬과 또 앞으로 더더욱 미국에 투자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신동빈 회장님 이제 나오면서 기자들이 이렇게 여쭤봤어요. 네. 앞으로 미국에 투자할 계획이 있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재미났던 게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하면서 그 롯데타워 있잖아요. 네. 롯데타워를 저 건물이 어느 건물인가 너무 훌륭하다. 삼성 건물과 그리고 이제 롯데타워 건물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오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튼 뭐 이번에 넥타이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걸 빨간색으로 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데 네. 이게 색상이 무슨 색상이죠? 빨간색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요? 네. 이 색상을 하고 이제 나타났다는 게 사실 넥타이로서 우리가 살짝의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번 협상을 또 네,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서 이제 뭐 미중 무역 협상에서는 파란색 넥타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와 달리 이제 빨간색 이렇게 매면서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넥타이에 했었어요. 따라서 살짝. 조금 결과적인 예, 게 약간, 표출이 되었다 이런 해석이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직전에 또 중국이 우리가 그 미중 무역 협상 전일에 이제 중국이 대두를 54만 톤 이렇게 뭐 수입을 했죠. 미국으로부터. 그러면서 그것 또한 하나의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결렬보다는 합의에 가까운 그런 힌트가 있었다 이렇게 네. 보여졌고요. 그 총수와 이제 30분간 이렇게 뭐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 자리에 현대 이제 정의선 부회장님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롯데그룹 이제 총수가 이렇게 서서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을 짓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건설 허가가 이루어지면 나오면은 바로 이제 그 건물이 당장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추진을 빨리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현대차 주가 보시면은 지금 약간 고점이에요. 네. 차트 고점인데 볼까요? 네. 차트는 조금 이따가 이따 볼게요. 볼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뉴스에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예, 그런 뉴스도 좀 참고를 해봤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본 거는 남북미 회동. 사실 네. 회담이라고 삼자 회담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회동에 가깝고 네. 또 이제 그것이 또 만든 게 또 큰 뉴스를 만들었죠. 그렇죠. 예, 북미 회담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 50분 동안 이루어졌다고 해요. 50분 동안 이루어졌는데 특별한 거는 없었어요. 특별한 건 없었는데 이제 북한이 바라는 거는 뭐 비슷한 거잖아요. 우리 제재를 좀 풀어달라. 네. 예, 그리고 미국이 바라는 거는 네. 조금 더 좀 많이 이렇게 잠시만요. 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이제 잘 만났다. 네. 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백악관의 초청도 받았죠. 네. 근데 이제 그렇죠. 백악관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봐요. 한 석 달에서 한 뭐 6달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당장 지금 대북 관련주들이 어제 많이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또 뭐 몇 종목은 또 뭐 상한가는 아니지만은 20% 이상에서 머무르는 모습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네. 다른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을 하다가 다른 종목들은 윗골이 길게 달고 많이 빠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북 관련주는요,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매도를 하시고 또 저점에 왔을 때 눌러줄 때 한번 이렇게 또 매집을 하시고 네네. 그렇게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뭐 특별하게 봤을 때는 제가 이 미중 휴전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폭이 굉장히 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악재가 하나 나와서 조금 그 부분이 약간 염려스럽기는 한데요. 네네. 일단 우리 증시도 약간 예,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미국이랑 중국이랑 커플링 되는 모습 보여줬으면 하는데, 예, 지금은 약간 지수가 박스권에서 상단이 갇혀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G20 정상회담이 주말에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또 트럼프가 뭐 우리나라에 어떤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앞서서 악재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좀 일본 쪽에서 악재가 좀 나왔죠.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요일 날 뭐 일본이 3가지 반도체 부품의 수출 규제를 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점이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이게 어제 같은 경우 참 궁금했어요. 그저께 이제 일요일에 이제 이 악재를 제가 뉴스를 딱 보는 순간 호재에 관해서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하는 찰나에 갑자기 악재가 터지니까 이거 내일 시장 진짜 어떻게 시작되는지 궁금하다. 네. 근데 다행히 상승세로 시작을 했는데 상승폭을 줄였죠. 예, 줄이고 또 뭐 상승폭을 반납을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네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악재이고 또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로 봤을 때는 좋지는 않다. 그런데 이게 아베 총리가 참여연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지율이 좀 떨어져요. 네네.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뭔가를 G20 정상회담에서 뭔가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보따리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걸고 넘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밝히는 거는 어제부터 네. 예, 어제 밝혔고요. 근데 시행하는 거는 이제 4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3가지 품목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그리고 리지스트, 에칭가스 우측에 이제 보이시죠? 그럼 네. 이거는 불소 처리 통해서 뭐 관련한 거. 사진 예. 볼게요. 네. 예, 우측편에 보시면은 일본의 수출 규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플로린 폴리이미드랑요, 네. 리지스트 그리고 에칭가스가 있는데, 네네. 이렇게 위쪽 위에 두 제품 같은 경우는 일본이 그 세계 점유율이 90% 정도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에칭가스는 70% 정도. 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 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을 하는 게 한 80%? 예, 그리고 에칭가스 같은 경우는 40%인가 그렇거든요. 네네. 40%대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수입 의존율이 높은데 반해서 이거를 어떻게 다른 기업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연결을 하느냐. 네. 그게 시간이 빨리 나오면 좋지만은 빨리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당장 외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뉴스로 인해서 이 뉴스가 살짝은
약간 피해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참의원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단발성은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이렇게 한다고는 안 했는데 갑자기 나온 뉴스라서 약간 이게 폭탄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일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이 피해를 보는 종목이 삼성전자 그리고 그렇죠. LG전자, 네. SK하이닉스도 같이 봐야 되는데요. 한번 그럼 차트를 보실게요. 네, 차트 볼게요. 삼성전자 보시면 어제는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은 약간 지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네. 반등해주는 모습인데 제가 이거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고점이 47,000원만 오면 이렇게 밀립니다. 네. 이렇게 47,000원 오면 밀려요. 또 47,000원 오면 밀리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밑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한 46,000원 정도를 뭐 손절가 보시고 네. 그리고 손절가라고 하기 그렇죠. 이쪽 46,000원 무너지면 이탈하면은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뭐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 뭐 41,000원에서 2,000원 부근 정도 내려왔을 때는 뭐 1차 매수 정도 해볼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왔을 때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거는 그 당시 우리가 시장 분위기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나 그것도 한번 염려를 해두시고 매수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LG전자 한번 보실게요. 네, LG전자도 볼게요. 네, LG전자가 이제 83,400원까지 찍어줬었는데요. 이제 바닥에서 많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하락세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3%대, 3%대까지 밀렸었어요. 네네. 그 3%대까지 밀리고 또 3.28%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흐름이 특별한 흐름이 없고요. 네네. 이 자리 옆으로 이렇게 붙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LG전자, 삼성전자는 당분간은 조금 무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SK하이닉스 보시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 이 실적이 우리 지난 3개월 전에 나온 실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실적이 2조 6천억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만 해도 8,600억 원대 이렇게 실적이 나왔었는데 네네. 이번에 나온 게 또 8,200억 원대.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그거보다도 근데 더 낮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는지 그거가 되게 중요하고요.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으면은 저는 한 75,000원까지만 모셔라. 75,000원까지.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도 바닥에서 조금 잡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뭐 67,000원 아래로 한번 잡았다면은 모르겠는데요. 사실 67,000원도 못 넘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뭐 SK하이닉스에서 호재가 하나 있었죠. 네. 그 부분을 인해서 그게 영향을 조금 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더 많이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네. 여기서 단기적으로 매물이 올라가더라도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되면서 빠질 거라고 약간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잡으시려면은 뭐 6만 원 전후에서 이렇게 6만 한 5만 한 8천원에서 6만 2천 원 사이에서 한번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거운 종목은 나중에 하시고 중소형주 중심으로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받고 지수 잠깐 한번 보실게요. 네. 일봉 보시면 지수가 지금 오늘 약간 빠졌다가 약간 밑꼬리를 달아주는 부분이네요. 밑꼬리를 달아주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피는 흐름이 이런데 이제 코스닥 흐름 보시면요. 코스닥 흐름도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아직까지는 코스닥을 많이 당겨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고 일단 코스피 코스닥 보면 흐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다행히 코스닥은 뭐 보합권에서 이렇게
강보합세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예, 일본 관련해 가지고 이런 뉴스가 있는 만큼 조금 우리 시장이 더 많이 가지는 못하니까 네네. 상단이 좀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이다. 예, 그렇게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일본이 한국 대상으로 반도체 소재를 규제한다 이런 이슈를 통해서 이제 종목들도 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렇게 좀 LG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에 따른 수혜주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수혜주들은 또 어떤 종목들이 네, 있을까요? 수혜주로는 이제 우리가 불산 제조업체 관련해서 이제 후성이랑 네. 램테크놀로지가 있어요. 음. 이렇게 두 종목인데 지금 현재 램테크놀로지는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네네.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예,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는 좋은 모습 네네.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들어가시더라도 이제 한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고 들어가셔야 되고 네네. 여기서 더 상승이 나오더라도 뉴스가 굉장히 좋은 호재가 있더라도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네네. 이 뉴스가 과연 이펙트가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게 나오지도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미 떴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이 종목은 접근하지 마시고 제가 아침에 후성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네, 후성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오늘 9%까지 파동이 나와버렸어요. 제가 받는 시간이 이제 초반 시작하자마자 2%대에 머무르는 걸 제가 봤는데 네네. 단기로 이렇게 이 종목을 단타로 들이기에는 약간 어제의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파동을 보고 있다가 못 들였는데 네. 그래도 하루에 9% 파동은 작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종목 좀 빠졌을 때 한 7,200원에서 400원 정도 왔을 때 잠깐 단기 파동 노리고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네.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예, 단기적으로 5% 이상 수익을 보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음. 일단 그거는요. 일단 이 종목의 흐름을 조금 봐야 돼요. 그래서 매수가 매도가는 제가 딱 1차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개인분들은 이거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신다 하시면은 네. 개인분들 대응하시는 크게 이렇게 잡아 드렸어요. 그리고 목표가는 8,200원 정도 오면은 무조건 매도를 하셔라. 네. 이 부분이 지난번 고점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오면 매물이 또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종목을 또 보시면은 감광재 제조업체가 있어요. 네. 예, 이 업체는 동진 세미칼이라고 있는데 동진 세미캠. 네. 동진 세미칼요? 잠깐만요. 세미칼인가요? 예, 세미캠요. 네, 세미캠이네요. 예, 세미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전일의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7%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13%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뚫고 많이 상승했다가 지금 많이 눌렸는데요. 이 종목이 저는 일단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불산 제조업체도 그렇고 불산도 그렇고 관광제도 그렇고 우리가 반도체 소재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종목들이 파동을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파동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러면서 이제 한국 반도체 제조사가 이렇게 아무래도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산 소재 비중을 이제 확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본 제품이랑 국산 제품이랑 차이점이 좀 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대요. 근데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우리나라 제품이 조금 더 질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그거까지 참고하셔서 이 종목이 많이 갈 수 있을까 없을까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중간에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이제 롯데그룹, 네. 롯데그룹이 이제
한 번 더 롯데 지주 관련한 종목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롯데 지주 한번 보실게요. 롯데 지주 볼게요. 네, 지금 우리 이때 거래량 켜지면서 관련해서 많은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많이 하락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서도 이제 얼마죠? 52,700원에서 41,000원까지 10,000원 정도 이렇게 뺐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약간 이 부분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매수하신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네.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금을 얼마나 운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자금이 여유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절대적으로 손절을 하시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셨다가 여기 이렇게 흐르다가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한번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네. 일단은 조금 더 상승하는데 여지를 두셔서 빠지더라도 매도를 하시더라도 네. 조금 더 위에서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한 차례 매수를 하셔가지고 나오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점 이제 참고하시고요. 사실 우선주는 잘 안 봐요. 우선주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이 종목을 이렇게 봤을 때도 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제외하고 보는데 롯데 지주 우선주 롯데 지주 우선주 이 종목도 굉장히 큰 파동이 한번 나오고 네. 지금 밀려서 거의 바닥권이에요. 바닥권인데 이 종목도 지금 여기에 물리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네. 이분들도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5만 원 깨지 않으면은요. 이 자리에서 조금 51,000원, 5만 원에서 51,000원 사이에서 또 한번 매수를 하셔가지고 한번 급등 파동 나올 때 매도를 한번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롯데랑 롯데 지주 살펴봤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보면은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남북 경협 관련주가 되게 많은데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음식료 부분, 음식료 부분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되고 산림이나 그런 쪽은 좀 괜찮아 보인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재난망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폭우가 많이 올 것이다. 장마가 여러 번 올 것이다 네. 보잖아요. 근데 이제 태풍 피해가 이제 여러 번 한 2-3번 정도 온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일요일에 헬기를 못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난번에 했었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장마 소식도 일요일에 있었고요. 다행히 남쪽 부분만 남해 쪽 부분만 이렇게 피해가 있었지만 네. 서울에도 당연히 올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서울은 피해 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결국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트윗을 날리면서 네. 우리가 또 이렇게 북미 회담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쵸.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월요일 날 또 우리가 대북 관련주들 일제 상승세도 보여줬고 네. 그래서 하나하나 뉴스를 보시면은 관련주들이 다 있어요. 그 관련주 관련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고 네. 접근을 하실 때는 항상 떠 있는 거는 접근하지 마시고 바닥에 있는 거, 못 간 것들 그리고 팩트가 있는 것만 네. 접근하시면 수익 보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은 정유진 전문가와 함께 이번 주 우리 시장 전망과 더불어서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에 따른 시장 영향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유진 전문가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장장희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딥싱크를 통해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 날이죠.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딥싱크 현황 차트 보면서 오늘 시장 이야기 먼저 좀 나눠볼까요? 어떤가요? 예, 시장 얘기를 시장도 오늘 중요하고 네. 오늘은 또 좋은 뉴스를 또 그쵸. 굿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떤 뉴스죠? 예, 굿뉴스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네. 예, 오늘 굿뉴스를 풀어보도록 하죠. 네네. 자, 일단 시장 상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현재 보합권의 양상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좀 다르게 움직여요. 네. 상황이. 예, 현재 전체적인 수급은 코스피에 집중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이제 상승되는 양상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코스피는 상승 분위기죠. 네. 그런데 대형주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사실 최근에 좀 장이 어렵죠. 그쵸. 예, 왜 어려우냐면 이렇게 끌어올린 거에 삼성전자가 기인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최근에 대형주 중심으로만 시장이 자금이 몰리고 사실 여러 종목들은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대응이 굉장히 어렵다. 네. 물론 딥싱크도 요즘 약간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네. 코스닥 쪽 상황 잠깐 보죠. 자, 코스피는 저렇게 상승이지만 코스닥은 의외로 지금 하락이에요. 자, 보시면 자, 코스닥은 하락 국면이 발생한 시점이 6월 20일 부근입니다. 예, 이 시점부터 시장은 밀리기 시작했어요. 예, 이미 이제 시장은 하락 쪽으로 포인트를 잡았죠. 네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이렇게 지금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대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시장이 어려우면 중요한 게 뭘까요? 시장이 어려우면 대응을 빨리 해야겠죠. 그렇죠. 대응 전략을 짜는 네.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딥싱크가 지금까지는 스마트 모멘텀이라고 하는 기반 하에서 네. 이 시장을 대응해 왔습니다. 앞서서 4월 달과 5월 달은 시장을 20%에서 30% 거의 20-30% 격차를 낼 만큼 굉장히 좋은 양상이었죠. 네. 지금 현재 이제 딥싱크 차트로 와 보면 최근에 5월 달은 딥싱크도 좀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의 시장을 놓고 하나의 방법만을 써서 투자를 한다면 이 방법이 만약에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대응을 빨리 찾아야 될 그렇죠. 텐데요. 대응책을 찾아야겠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 딥싱크 연구진에서는 6개월간 또 다른 플랫폼을 하나를 개발하고 집중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을 바로 이제 펜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딥싱크 쪽에서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네네. 이 펜타 알고리즘이 등장한 이유는 스마트 모멘텀은 어떤 가격의 모멘텀이 발생하는 것을 트래킹하고 모멘텀 시점을 잡고 접근합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따가 종목들의 진입 시점이나 이런 스마트 모멘텀의 특징을 보시겠지만 어느 정도 모멘텀에 의해서 시장의 상승이 확인된 이후에 잡는 케이스들이 네네. 많아요. 반면에 지금 같은 장은 이미 올라 있는 쪽으로 붙었다가는 오히려 하락폭을 키우는 매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럴 때는 보다 안정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네. 가격 요소 이외의 요소가 필요하죠. 네네. 예, 펜타 알고리즘은 가격 이외의 요소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예. 다양한 5가지 각도에서 이제 시장을 보게 되는데요. 네. 가격에서부터 펀더멘탈, 그다음에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네. 아니면 수급 상황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네. 주요 주체들은 어떤 양상을 보일까,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를 가져온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된다면 시장을 요렇게도 보고, 네. 예, 요렇게도 보고 할 수가 네. 있겠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요건을 3가지를 추가적으로 예, 개발을 해서 네. 이번에 서비스가 확장됐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 각도로 보게 되면 이제 시장이 새롭게 보일 수가 있겠죠. 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스마트 모멘텀입니다. 자, 스마트 모멘텀은 코스피와 코스닥들보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분명히 발생을 그렇죠. 합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을 반응을 했었고요. 최근은 시장보다 조금 언더퍼폼하는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구간에서는 스마트 모멘텀으로 시장을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단 말씀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시장 부분을 잠깐 빼내고요. 네. 스마트 모멘텀과 달리 3개의 상품군은 도대체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까입니다. 네네. 자, 첫 번째는 쇼커버라는 전략입니다. 숏 커버. 자, 최근에 쇼커버 전략을 보면 스마트 모멘텀보다는 굉장히 양호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네요. 자, 쇼커버 전략은 어떤 측면을 봐느냐?
공매도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예, 시장에서는 큰 대형 기관들은 공매도라는 걸 합니다. 네. 개인분들 이 공매도 때문에 당했다는 말씀 많이 많이 하시죠. 힘들어하시죠. 네. 자,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주식을 대주 빌려와요. 그리고 미리 먼저 팔아놓고 네. 싸지면 되사서 갚는, 즉 하락을 하면 돈을 버는 매매 기법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런 숏이라고 하는, 즉 공매도를 치고 나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사서 갚아야 되겠죠. 그쵸. 이런 사는 구간을 숏커버라고 합니다. 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사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면 그동안에 빠졌던 가격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네. 예, 그러한 부분을 포인트로 포착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스마트 모멘텀보다 양호한 구간이 형성되고 있어요. 네네. 앞서서 보면 물론 스마트 모멘텀보다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무리하게 따라붙는 장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밀려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요소들을 네.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라는 그쵸. 말씀이죠. 그래서 현재 숏커버, 다시 말씀드리지만 숏커버는 공매도라고 하는 부분의 포인트를 가중치를 둬서 시장을 접근하는 전략이다라고 네.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숏커버는 일단 말씀을 좀 드렸네요. 네. 또 자, 다른 게 어떤 게 그러면 있을까요? 또 이제 뭐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네요. 자, 이번에는 요 옆에 있는 얼리버드라는 것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얼리버드. 얼리버드. 네. 얼리버드를 보면 5월 달에는 좀 스마트 모멘텀보다 뒤졌지만 오히려 6월 달에 올수록 또 스마트 모멘텀보다는 강한 양상을 보여요. 네. 예, 시장보다도 굉장히 강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자, 얼리버드. 예, 일찍 나는 새가 그쵸. 예, 일찍 먹이를 잡는다는 표현이 있죠. 네. 자, 얼리버드는 저평가 요소를 분석합니다. 어. 즉 시장에서 이거는 이 정도면 이 주식은 싼데 라는 네. 종목들을 접근하죠. 음. 즉 시장에 아직까지 날개 달기 전에 네. 날개를 펴기 전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냅니다. 즉 음. 저평가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미 저평가가 돼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추가로 하락할 위험도 적다는 걸음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시장에 꼭 필요한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등락도 심하고 부침도 심합니다. 네. 이럴 때 더 이상 하방 사이드로 밀리긴 어렵고 그런데 올라갈 수 있는 저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현재 시장에서 양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으로 이제 요번에 이제 추가된 알고리즘은 자, 프로입니다. 프로. 자, 우리 바둑의 전문가를 프로라고 부르죠. 그렇죠. 예. 잘하는 분야. 네. 그렇죠. 골프도 프로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시장의 프로는 누굴까요? 시장의 프로는 투자자분들이 되셔야 될 텐데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프로가 되셔야 될 텐데. 네, 야, 다른 프로는 기관이죠. 시장에 굉장히 주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쵸. 이 주요 주체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력이란 표현들도 쓰기도 하세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포착합니다. 오. 즉, 해당되는 이 시장의 주요 주체가 접근하는 종목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다양해졌죠. 그렇죠. 예, 자, 가격이 화랑장에서는 세게 갈 수 있는 녀석을 잡아야 되겠지만 조금 어려운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수급이나 아니면 펀더멘탈 측면을 기본으로 보고 접근하는 방식도 유효하다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떤 종목을 잡을까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랭킹을 그 해당되는 각 전략마다 네. 스타일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네네. 자, 이 스타일을 보려면 60일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60일을 놓고 한번 보죠. 자, 일단 스마트 모멘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스마트 모멘텀은 어떤 종목들을 잡아내는지 잠깐 보실 겁니다. 네. 자, 일단 스마트 모멘텀을 60일, 최근 60일의 기간을 보면 유비쿼스 홀딩스가 20일 보유하고 75% 수익이 났어요. 밑에는 KMW가 72.37% 수익이 났습니다. 네. 자, 유비쿼스 홀딩스가 5월 20일 진입을 했어요. 자, 이 시점이 언제일까? 잠깐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야, 유비쿼스 홀딩스가 진입한 5월 20일은 어느 일자냐면 요 정도죠. 자, 여기가 유비쿼스 홀딩스가 진입한 날짜입니다. 네. 자, 유비쿼스 홀딩스는 이 시점까지 얼마를 상승했냐면 이미 저기 5,000원에서부터 2만 원대까지 이미 상당히 상승을 한 다음이었어요. 그렇네요. 하지만 여기서도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 즉 하락보다는 상승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 판단하고 몸의 스마트 모멘텀이 접근을 하는 겁니다. 네. KMW도 보죠. KMW 같은 경우에는 5월 10일 날 접근을 했습니다. 네. 자, 5월 10일 날 접근한 시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 시점이죠. 자, 이 시점도 굉장히 올라 있는 상황이죠. 그쵸. 하지만 여기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돈을 번 겁니다.
자, 스마트 모멘텀의 특징을 좀 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시장에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확인된 종목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가는 종목이 간다입니다. 네. 불꽃슛이 나올 구간을 잡아내는 게 스마트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면에 다른 종목들을 잠깐 보시죠. 이번에는 얼리버드가 와야 했네요. 얼리버드는 저평가주를 중심으로 잡는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최근 60일을 보면 얼리버드는 종근당 홀딩스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예, 5월 10일에 접근을 했네요. 네, 네. 뒤이어서 LMS를 접근했습니다. 얘는 일주일에 63%를 벌었네요. 자, 종근당 홀딩스 최근에 건기식 쪽 관련된 이슈 타고 잘 올랐었죠. 자, LMS는 자 중소형 저가, 중저가 폰과 관련된 이슈로 오른 종목입니다. 네, 네. 자, 이 종목은 5월 10일과 16일에 올랐어요. 네.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자, 5월 10일에 올라가 있는 종목 먼저 보시죠. 네. 자, 종근당 홀딩스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5월 10일이 어딘가면 여기입니다. 어떤가요? 그냥 완만한 흐름을 보이던 그쵸. 종목이죠. 네. 근데 5월 10일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급등을 했네요. 예, 급등 초입에 들어가는 걸 보실 그쵸.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 시장 반응 전입니다. 아, 차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정말 얼리버드네요. 얼리버드죠. 네. 자, 스마트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에서 아마 진입을 하는 양상이었을 거예요. 네네네. 얼리버드는 빠릅니다. 그렇군요. 이상시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자, 뭐 좀 이따 LMS 한번 보시죠. 네. 자, LMS의 케이스를 보면 아래쪽에 약간 밀렸네요. 네.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네, 네. LMS. 자, 5월 16일자에 들어갔습니다. 5월 16일이라고 하면 여기입니다. 네. 얘도 그냥 여기서 끄적끄적하고 밀렸다가 한 번 급등은 있었네요. 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들어가서 60%까지 올라간 거죠. 그렇죠. 즉 초입에 들어간다. 특징적입니다. 자, 네. 얼리버드의 특징을 잠깐 우리가 살펴봤죠. 자, 얼리버드는 저평가 쪽. 네. 자, 그러면 숏커버. 자, 숏커버도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나오고 있으면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하겠죠. 눌려 있었겠죠. 네. 자, 눌려 있는데 이걸 감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종근당 홀딩스가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네네. 네, 똑같은 케이스이고 얘는 백광 소재로 들어갔어요. 예, 백광 소재 최근에 뭐 돼지열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슈화돼서 올랐죠. 네. 62% 올랐습니다. 20일 동안에. 자, 백광 소재 이슈를 잠깐 보시죠. 종근당 홀딩. 자, 백광 소재가 들어간 게 5월 20일입니다. 네. 자, 5월 20일자를 잠깐 보시죠. 어딘가 싶으면 바로 요 지점입니다. 5월 20일. 여긴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었네요. 그렇네요. 자, 이걸 잡고 여기서 좀 요 구간 좀 힘들었겠네요. 예, 네, 힘들었겠지만 여기서부터 어떻게 됐나요? 급등을 합니다. 그렇죠. 즉 해당되는 숏커버가 이미 충분히 빠졌고 그 숏커버링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던 네. 즉 많은 분들은 여기서 포기하셨겠죠. 하지만 여기서 주요 주체들은 감기 시작했다는 네. 거예요. 요거 숏커버 쳐서 먹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감기 시작하다 보니 이슈와 더불어서 급등을 한 케이스죠. 네. 예. 그래서 백광 소재라는 케이스도 한번 보셨고 숏커버에서 아까 전에 안 보셨던 케이스를 보면 도이치모터스. 예,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실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네. 종목입니다. 55.9%가 상승을 했어요. 자, 도이치모터스 잠깐 살피겠습니다. 자, 도이치모터스의 진입 시점을 보게 되면 도이치모터스는 5월 15일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자, 5월 15일. 요 정도 되겠네요. 그렇네요. 도이치모터스는 이미 좀 올라와 있긴 했었네요. 네네. 근데 여기서 숏커버, 즉 공매도가 계속 활성화돼 있던 상황입니다. 그걸 다 흡수하고 재상승하는 초입기에 진입을 한 케이스죠. 그쵸. 그래서 얘는 숏커버는 공매도와 연결돼 있다라고 네. 분석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게 뭐였죠? 프로죠. 그러면 프로들은 어떤 매매를 했을까요? 네, 궁금하네요. 100%짜리를 프로가 거래를 합니다. 오, 20일 수익률이, 동안에 네. 100%네요. 그러네요. 5월 30일에 들어간 네. 줌 인터넷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거 궁금하실 거 많이 궁금하실 아니, 것 같아요. 수익률이 너무 좋네요. 네. 예, 이 줌 인터넷, 그러니까 줌 인터넷은 굉장히 작은 종목입니다. 네네. 그런데 어떤 기관들이나 메이저 주체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작은 자금으로도 튀게 됩니다. 자, 그쵸. 줌 인터넷 잠깐 살펴보죠. 네. 자, 줌 인터넷을 보게 되면 5월 30일이었어요. 5월 30일은 요 시점입니다. 네. 자, 어떻게 됐나요? 요거 지나고 바로 급등을 하는 양상을 보였죠. 그렇네요. 예, 줌 인터넷은 이번에 스펙을 통해서 다시 상장된 종목이에요. 줌 인터넷은. 네. 근데 해당되는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매집 구간이라는 게 존재를 했던 겁니다. 자, 기본 주요 주체들은 매집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 매집 초입을 잡아내는 게 프로입니다. 네. 그래서 매집 초기의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 발산을 안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발산이 시작됐고 네. 청산 시점에서 좀 여기서부터 고점부터 좀 눌리긴 했지만 그래도 네. 100%. 만약에 이 부분부터 고점까지 갔으면
3,000원에서 뭐 12,000원대 갔으니까 3,400%까지 났었던 오. 상황이었어요. 그렇네요. 예, 근데 하방 쪽으로 내려와서 아쉽게도 요 정도에서 청산이 된 상황입니다. 뭐 그 정도로 진행이 됐죠. 네네. 자, 상황들을 보시면 대충 대략적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방식이 기존과는 좀 다르다 느꼈었을 네. 겁니다. 예, 스마트 모멘텀과 다른 방향을 택합니다. 단 이 모든 것은 중장기적으로 어떻다? 예, 시장보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전략인 거죠. 그렇죠. 예, 앞으로는 이러한 투자 전략을 4개의 스펙트럼 안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네네. 시장도 관찰을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현재는 강하게 올라가는 어떤 시세를 따라붙어야 되는 시장인 것인가? 네네. 아니면 이 시장보다는 지금 저평가 요소를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수급의 요인을 봐야 하는 것인지 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예, 그렇죠. 저희가 6개월 고생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예, 이제 네. 투자자분들께 이런 다각적인 방면으로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네.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들을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딥싱크가 3가지 서비스가 좀 추가가 됐는데요. 공매도를 파악하는 쇼커버, 그다음에 저평가 요소를 좀 파악하는 얼리버드, 그다음에 매집 초기, 세력주라고 하죠. 세력을 좀 포착하는 프로까지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딥싱크 연구원 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셔서 만들어 주시니까 투자자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장장희 수석 연구원님 여기서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장에 많은 자금이 남북 경협주로 좀 쏠리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의 주도주가 바이오에서 남북 경협주로 좀 이동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달리는 말에 너무 성급하게 올라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늘 현명한 투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